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박사들이 얘기해주는 진짜 중국 이야기, 권윤영 박사의 중화미각으로 보는 중국 문화 시간입니다. 그 장마철에 지금 우중인데도 우리 권윤영 박사님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만두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만두를.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만두는 좀 누구나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만두하고 우리가 만두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의 만두는 중국은 다르다면서요. 그리고 네. 종류도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만두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만두 얘기하면 이제 설날에 먹는 그 만둣국에 들어간 만두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만두라고 하면 빵이에요. 그래서 소가 없는 빵을 얘기하고요. 그 밖에도 뭐 포자 있고요, 교자 있고요, 뭐 샤오마이 같은 딤섬류도 있고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만두 종류만 얘기해도 시간이 다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네요. 싶어요. 네. 그래서 만토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집 맨 마지막에 주는 꽃빵이다 이렇게 봐야 그쵸? 되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만두는 교자, 교자 뭐 이런 류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뭐 춘절 우리 같은 구정 때 송편 먹는데 중국은 만두를 먹는다면서요? 네, 추석 때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춘절에 네. 만두를 먹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에 송편을 먹을 때는 네. 중국은 월병을 먹고, 네. 우리가 설날에 저희도 만둣국을 먹잖아요. 그때 이제 중국도 교자를, 그러니까 만두를 빚어서 다 같이 빚어가지고 만두를 먹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교자라는 것이 이게 뭐 뜻이 사실은 우리가 중국어로 써놓으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데 교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교자는 이게 우리 중국어에는 보통 보면은 이제 해음현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글자의 뜻을 보면 좋은데, 교자에서 이 앞에 있는 밥식자를 빼면은 이제 자시를 교체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자축인묘 해가지고 자시하면 자정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딱 그 하루에서 하루가 지나는 그 시간인데, 사실 마지막 날, 섣달 금음날에서 음력으로 1월 1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기는 해를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교자라고 하는 거는 한 해를 교체하다, 새해를 맞이하다라는 그런 뜻이 뜻이 있었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자오즈 뭐 그러면 그냥 물만두 이렇게 생각을 네. 했지, 이게 밤에 먹는 거예요. 네, 밤에 먹어요. 네. 근데 교자의 모양을 보면 이게 돈하고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돈하고 관련이 있죠. 특히나 이제 어느 지방이나 아니면 이제 뭐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월병도 그렇지만 교자도 이렇게 굉장히 금의 모양을 이렇게 따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팔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보라고 해서 옛날 그 화폐 모양이 되어 있어요. 아마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갈 것 같은데요. 그 모양 자체가 잘 보시면 바로 교자의 모양하고 굉장히 맞아요. 흡사합니다. 그게 아마 그 중국의 뭐 부호들 뇌물 주는 부패 관리들 이제 뇌물을 줄 때 보면 거기에 황금이나 은이 보면 네. 이렇게 모자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쵸. 그게 이제 사실은 만두의 모양, 교자 모양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쵸. 거네요. 예, 금자, 은자가 예전에 그런 금자, 은자가 모두 그렇게 모양을 떠서 교자를 먹으면 돈을, 재물을 좀 모을 수 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안에다가 돈도 넣고 네. 뭐 귤도 넣고 호감도 넣어요? 네. 춘절에 좀 네. 그런 풍속이 좀 있어요. 저도 사실 그냥 만두만 먹었었는데, 교자만 먹었었는데, 제가 예전에 중국 유학생들 한국에서 가르칠 때 친구들이 이제 저를 데려다가 같이 만두를 빚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동전도 넣고, 귤도 넣고 뭐 이것저것 많이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귤이 들어간 만두를 딱 교자에 씹었더니 다산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전을 씹었더니 올해 선생님 돈을 많이 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이 중추절에 추석 때 보면 월병을 주면서 그 월병 안에 이제 돈을 넣고 이것은 네. 이제 굉장히 많이 그쵸. 봤는데, 네. 또 요즘 뭐 중국 월병 못 주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병은 박스만 그 안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박스 안에 월병은 싹 빼고 돈을 넣어주기 그쵸. 때문에 네, 맞아요. 부패 상징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만두의 역사를 보면 이게 귀신한테 이 네. 제사를 지내는 네.
이 제물이었다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이야기 중에 삼국지연이 그러니까 제갈량이 이 이야기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제갈량이 이제 남만이라고 해서 저쪽 중국의 한 동남쪽에 있는 지역을 이제 정벌하러 가서 뭐 맹획을 7번 잡고 7번 놔줬다 해서 7종 7금의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남만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여수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엄청 크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만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아 사람 머리를 뭐 한 50명의 머리를 바치고 뭐 검정 뭐 동물을 바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만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제갈량의 군대를 바치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잡혀가는 이제 포로들이니까 자기들이 죽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웬걸요. 제갈량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만두를 빚어서 사람 머리 모양처럼 보이는 그 만두를 빚어가지고 바쳤더니 풍랑이 잦아들고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을 속인 거네요. 네, 속인 거예요. 그래서 만두가 됩니다. 원래 만두가 오랑캐 머리라는 발음도 같고요. 그리고 머리를 속이다. 똑같이 만터우고요. 그리고 지금의 만두의 이름이 된 거죠. 그러네요. 진짜 같은 단어도 그게 해석에 따라서 네.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네요. 네, 그래도 맛있었으니까 넘어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뭔가 희생하라고 했는데 맛도 없었으면 아마 못 건너겠겠죠. 네. 네. 근데 이게 만두는 그 밀을 갖고 만드는데 네. 그 남쪽은 쌀, 북쪽은 이제 밀 그렇게 됐는데 남방에서도 만두를 이게 즐겨 이제 먹는다고 지금 이제 네. 말씀을 하시는데요. 밀가루는 언제부터 중국이 먹게 되었나요? 아, 또 이제 역사로 하면은 서아시아에서 한 5,000년 네. 전쯤에 이제 들여왔대요. 근데 이제 북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소가 없는 만두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대신해서 만두를 주식이 대신해서 반찬하고 먹을 수 있는 거를 썼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안착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남쪽으로 가면서 약간 이제 밥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작은 만두로 변화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리고 소도 넣고 이제 맛을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만두로 변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지금 춘추 시대 청동기에서도 이렇게 네. 훈툰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네네. 지금 뭐 역사적으로 한 당대 정도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투르판이라고 하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훈툰의 원형이 되는 그런 이제 유물들을 발견한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걸 봐서는 서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동안 시대, 동안 말 요 시대의 만두가 중부 이남에서도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오랜 세월 변화하면서 중국 전역에서 이 만두의 다양한 종류의 만두들을 먹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뭐 북방 남방 가릴 것 없이 이게 이제 퍼지는. 네. 그래서 보통 만두 그러면은 이제 북방의 조금 짠 맛의 만두, 그쵸. 우리는 이제 그게 익숙한데 네. 보면 뭐 샹하이 같은데 보면 샤오롱바오 같은 걸 그쵸. 보면 정말 문화적 충격이 있죠. 네. 만두를 먹었는데 입안에서 이게 뜨거운 것이 터져서 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맞아요. 네. 그 샤오롱바오 같은데 가보면 이 숟가락을 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숟가락을 왜 줬는지를 왜 주지? 이해를 네. 못하는데 그걸 보면 네. 이제 숟가락에 떠서 거기서 국물을 이제 네. 해서 먹으라는 건데 네. 참 다양하네요. 네. 근데 중국 대학생들은 아침에 이 만두를 먹는다면서요? 그렇죠. 저도 이제 중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주로 포자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육포 혹은 채포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제 약간 소가 적은 찐빵 같은 유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맛도 간도 되어 있고 거기 이제 두유 정도 마시면 영양도 보충할 수 있고 해서 포자 종류를 이렇게 두유를 들고 학교가 워낙 크니까 기숙사에서 강의실까지 걸어가면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학생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아침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오즈. 네, 바오즈죠. 그러네요. 네. 근데 만두가 이게 만두의 변신은 제가 아니라고 네, 이게 계속 맞습니다. 변하고 있다면서요? 네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제 중국 드라마 같은 거를 많이 보셔도 그 중국 만두가 다양한 만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 문학 작품들, 특히 홍루멍처럼 굉장히 청대 화려한 그런 귀족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작품 안에서는 뭐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어떤 데에서는 또 어피만두라고 해서 이제 생선 살로 이렇게 만두피를 만들어 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만두들이 있고, 튀김은 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아까 이제 소롱포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바구니 안에 쪄서 먹을 수 있는 만두의 종류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크기도 다양하고, 저희가 호텔 뷔페나 이런 데 가서 제일 많이 먹는 만두가 사실 딤섬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어떤 맛으로 어떤 종류로 뭘 넣어도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만두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이 담겨 있는 음식이에요. 이 만두가 원래 그 장준경이라는 명의가 백성들이 추워서 덜덜덜 떨고 귀 동상에 걸리는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양고기를 안에 넣어가지고 귀 모양으로 만들어서 예쁜 귀로 만드는, 추위를 없애고 예쁜 귀로 만드는 탕이라고 해가지고 거한교이탕. 이 사실은 이 만두의 또 다른 기원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두 자체는 그만큼 이제 영양가도 있고 사람의 몸도 보호하고 그리고 맛도 좋은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널리 퍼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중국 만두 그러면 한국도 지금 딘타이펑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그렇죠. 이게 중국 만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딘타이펑이 중국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대만.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지금 대만 만두들하고 네. 중국에 또 성지엔 같은 것도 있고 네. 성지엔 저 너무 좋아하죠. 네. 그 성지엔은 뭔가요? 성지엔, 네, 얘기 주시죠. 나온 김에 하면요. 성지엔은 이제 중국에 가면 위에는 촉촉하고 밑에는 아주 바삭한, 사실 튀긴 건지 구운 건지 모르는 만두예요. 군만두의 일종. 네, 군만두의 일종인데 가보시면 이만한 솥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위에를 딱 이렇게 야무지게 묶은 그 만두 포자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기름을 솥 밑에 얕은 솥이거든요. 거기에 기름을 거의 한 반 정도 부어요. 그래서 그거를 쫙 깝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놓고 그 위에 뚜껑을 닫기 전에 물을 쫙 뿌려요. 그래서 맞아요. 뚜껑을 딱 덮으면 그 안에 난리가 나겠죠. 기름하고 물이 만다니까요. 그래서 바닥은 굉장히 촉촉하고 튀겨진 거니까요. 그리고 위에는 수분이 많이 들어서 그 찐빵 같은 예, 느낌. 찐빵 같은 느낌으로 먹을 수 있는 만두인데요. 제가 상해에서 그 난징루에 상하이 샤오츠라는 굉장히 오래된 노포가 있어요. 근데 상해 그러니까 샤오츠인데 거기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막 엄청 먹으러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항상 이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오후에 녹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갑자기 식욕이 확 돋으면서 네. 아, 이태원을 내려가다가 이걸 하나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쵸. 같은 게 생깁니다. 성지엔 하니까 그 샤오양 성지엔이라고 해서 샤오양 성지엔, 예, 예. 굉장히 이제 중국인들이 프랜차이즈로 많이 먹는 거 아마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많이 먹었던 게 따냥 쉬저라고 따냥 쉬저. 예, 그래서 만두집, 교자집 많이 갔고요. 그 사실은 저는 지나가다가 동북교자라고 써 있어요. 무조건 아, 그건 들어가서 많습니다. 먹죠. 예. 동북교자 가면 조금 더 이 피가 두껍게, 왜냐면 두껍죠. 북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만두가 주식처럼 먹을 수 있게 두껍게. 쌀도 동북이 정말 좋은 쌀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풍성하게 한국 사람 입맛에도 맞게 먹을 수 있는 중국 만두이기도 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만두 얘기는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뭐 네. 우리가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만두 얘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만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워낙 만두를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가장 의미도 있지만 가장 대중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두는 저는 대중이라고 대중이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이죠. 그러네요. 중국 박사들이 얘기해주는 진짜 중국 이야기. 오늘은 만두 얘기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두가 역사도 관여가 돼 있고 남북의 문화 풍물도 관여가 돼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구운 건지 이게 찐 건지도 모르는
하여간 너무 다양한 이제 만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14개 인구들 그 많은 대중들하고 같이 이제 그 살아 숨쉬는 그런 이제 음식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재밌는 만두 얘기 들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이 구미 돋는 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